이분께서는 안성민 씨입니다. 저희 북클럽 1기 모임 때 오셨던 분인데 그때 저희 멤버들에게 그 학폭 당했던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계기로 친분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자주 만나면서 지내고 있는 사이인데 안성민 씨께서 이번에 저희 채널에 나와서 학교 폭력이 얼마나 나쁜지 직접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렵게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대디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형님으로 이제 부르게 됐고요. 원래 학창 시절에 학폭 당했던 기억은 굉장히 큰 상처라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용기를 냈던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학교폭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조금 당했던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에서 저는 강아지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강아지? 예,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대하듯이 학교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꼬북 역할이고 친구들이 부르면 가야 되는 존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한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저는 그 친구랑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을 씹냐 이러면서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에도 그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제가 대답을 또 안 하니까 그 친구가 야, 너 또 말 씹냐 이러면서 한 번 또 때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말을 왜 씹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또 그게 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부르면은 저는 그때부터 즉각 대답을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안성민 이렇게 부르면 예 막 이런 식으로 예 막 그런 식으로 바로 그 친구들이 바로바로 말이 없으면은 와서 좀 때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바로 안성민 불렀는데 제가 그냥 대답을 바로 안 하면은 왜 말 씹냐 바로 솔직히 친구 사이에 말 안 해도 대답 안 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 안 할 자유도 허락이 안 됐었고 처음에 그 한 명이 시작해서 나중에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 당했던 학폭을 얘기하자면 가벼운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계단 가는데 이렇게 똥집을 한다거나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허벅지 같은데 이렇게 급소 같은 데 있어요. 여기를 무릎으로 찍는다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뒤통수 때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절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목 이렇게 경동맥 쪼르는 거만. 이렇게 이제 기절놀이 같은 것도 했었는데 이렇게 목을 졸라요. 그러면은 제가 학폭 그러니까 좀 많이 맞다 보면은 연기가 좀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오바를 해야지 그거를 모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걔네들이 기절놀이 같은 걸 할 때 목을 조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졸라는 척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야, 얘 기절했다고 막 얼굴 막 때려요. 그러면은 얘 기절했으니까 깨우려고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애들이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한 반에서 몇 명의 애들이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많게는 한 3분의 1까지. 3분의 1? 예. 그러니까 저희 반, 저희 때는 거의 4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연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기절까지 가는 거는 모면하고 막 이제 좀 더 심한 경우를 얘기하자면은 그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딴에는 어떻게 조금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방과 후에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반 걔랑 이제 친한 친구 2명이랑 이렇게 저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골목길 같은 데로 이제 방과 후에 끌고 갔어요. 그때 좀 이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코피부터 나더라고요. 다행히 그 코피부터 난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처음에 코피가 나니까 애들이 좀 덜 때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맞으면서 어떤 기억이 왔고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를 때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리냐면 그냥 제가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제가 한 대 정도 맞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을 준 상태에서 그냥 진짜 이렇게 세게 뒤통수를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저도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한데 그때 생긴 혹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머리가 영리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멍청하진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뒤통수 때리던 애들 때문에 그때 막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기억력이 없어지고 건망증이 좀 심해지고 학교 성적도 좀 뚝뚝 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학교가 나오기 싫었죠.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거의 1, 2년은 계속 그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아, 그럼 중학교 때 한 예. 번이라도 그 담임한테 얘기하거나 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또 얘기를 하자면은 학부모들이 누구 자식이 학폭을 당하면은 그거를 자식이 얘기를 꺼낼 기회가 한 번은 있단 말이에요. 그 골든 타임이요. 저는 그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처음 저를 때렸을 때 너무 이렇게 분해가지고 학교를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뛰쳐나와서 울면서 막 집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걸어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옆집 아주머니랑 이렇게 집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울면서 친구가 때려가지고 그냥 왔어 뭐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별다른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다퉜나 보다 그렇게 가벼운 그냥 그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이후로 그 친구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고 만약에 그때 어머님께서 학교로 찾아가셔서 학교에 항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와 이렇게 분리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다면은 제가 또 담임 선생님들을 별로 안 믿는 게요.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교무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고자질을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자질 하는 건 나쁜 거라고. 물론 그 친구도 혼을 냈지만 저도 같이 혼을 내더라고요. 친구끼리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잃느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을 해결해 달라고 선생님이 솔직히 하는 일이잖아요.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또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누가 괴롭혀가지고 제가 울보였어요. 조금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울보였는데 울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얘가 막 괴롭혀요.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냥 저를 그냥 어이없게 보시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어요. 뭐 저런 놈도 있나? 다 큰 놈이 울고 있어. 중학생 새끼가 울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성민 씨가 중학교 때 왜 그렇게 당했는지 이유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화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친구들이 괴롭혔을 때 싫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화를 내지 않은 계기가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걔도 이제 장난 삼아서 이렇게 가다가 한 친구가 제 얼굴을 한 번에 그냥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코뼈가 부러졌어요. 예, 근데 코피가 이제 철철 나고 그러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조금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냥 살짝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코뼈가 부러질 수가 있지?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내가 조금 몸이 약한데 이렇게 진짜로 싸우다가는 내가 진짜 뭐 폭력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어요. 예,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애들이랑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어요? 예.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맞아본 학생이 한 100명 정도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전부 거의 다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저를 별로 안 좋아했던 어떤 이유도 때리는 게 정당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성민 씨가 원래 성격이 있었는데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좀 변하는 성격이 있나요? 좀? 예. 어떻게 변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웃겼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수업 시간에도 빵빵 터지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도 되게 저를 재밌어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막 웃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저한테 개그맨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꿈이 이제 코미디언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걸 겪으니까 조금 말수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되기까지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예, 많이 있죠. 네, 예. 어떻게 남아있나요? 잠깐만요. 저는 그때 울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너는 왜 또 울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듣기가 싫었어요. 내가 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좀 때리지 말아라. 제가 울면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저를 안 때리니까 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우니까 애들이 야, 니 또 울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 애들이 나를 괴롭혀도 절대로 울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게 되게 머릿속에 압박감이 심했나 봐요. 한 20년 전인데 지금 20년 동안 운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울지 않으려고 계속 억누르는 예, 막 억누르게 되고 막 울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막 이렇게 웃음을 억지로 지게 되고 그게 이제 울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슬픈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관 가면 주변에서 막 우는데 저만 안 울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나중 가서는 아 이제 한 번쯤은 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 같은 데 보면은 슬프다고 한 영화 다 찾아보고 했는데도 울음이 안 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 예, 걱정인 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 눈물이 안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고요. 혹시 그럼 요즘에 더 글로리 봤어요 혹시? 예, 보시면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드라마기 때문에 좀 과장된 게 있지만 강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20년 전에 학교를 나왔는데 더 글로리도 시대적 배경이 한 그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 남고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한 40명 된 학생이 한 반에서 이렇게 우글거리면 되니까 저는 그 상황이 꼭 동물의 왕국 같다는 표현이 들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내가 안 맞으려면은 누군가를 때려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들도 폭력성이 그때는 되게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강이라고 하죠. 뭐 조인트 같은 데 차는 선생님도 있고 존다고 이렇게 싸대기 때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당구대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있고 뭐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드라마에서 피해자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감정이입이 좀 되나요? 예, 네. 솔직히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당해서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글로리는 드라마니까 그렇게 송혜교가 복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 얼굴만 다시 봐도 두려움에 떨게 분명합니다. 길 가다가 마주쳐도 무서울 것 같고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동창회 같은 거 제가 나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 가해자들이 이렇게 우글우글거릴 텐데 동창회 나가봤자 무슨 또 험한 꼴을 당할까 그런 싶기도 하고 송혜교 씨를 제가 복수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복수하는 마음이 예, 감정이입이 되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성격이 변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조커처럼 변했다고 하는 게 옳을 거예요. 아, 저거처럼. 예, 제가 어떤 병이 생겼냐면 조커처럼 막 이렇게 갑자기 웃는 이런 저도 모르게 웃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친구가 니 왜 갑자기 웃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웃음이 나와. 보면은 평소엔 착한 사람이지만 갑자기 내 안에 내면의 악마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좀 그런 것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잃을 게 없다. 내가 학교 폭력 당했을 때처럼 그때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은 그때는 내가 학창 시절처럼 안 당한다. 그놈도 똑같이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살 때도 있었고. 와, 벌써 2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도 아직까지 그게 있나 봐요. 그쵸? 악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마침 진짜 학교 폭력 한 애들 중에 국가대표 선수도 있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 정말로? 예. 저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폭로할까 막 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 마침 북클럽에서 감성대디님 채널을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내면의 치료 시간을 거쳐가지고 다행히 그 생각들을 다 접게 돼가지고 좀 문제 없어졌어요, 많이. 예, 대디님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 그래서 저는 그 가해자들을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 정말로. 예,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말고. 혹시 졸업하고 나서 가해자 애들 만나본 적 없었어요? 가해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후쯤에 싸이월드로 쪽지가 왔더라고요. 뭐 성민아 뭐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쪽지가 와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걔가 약간의 저를 괴롭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쪽지를 보내죠. 안녕. 예전에 네가 나 조금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소리가 미안해. 그때는 내가 좀 철이 없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한번 떠보려고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스킨십이 많이 생겼어요. 스킨십?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대디님 발을 이렇게 밟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친구들 발을 밟으면 바로 이제 애들이 저를 때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먼저 방어를 해야 돼요. 밟고 나서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손이 올라가는 거를 미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 부딪혔는데 이렇게 딱 부딪히자마자 죄송해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자분이었거든요. 네. 오히려 성추행 혐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었는데, 네, 친한 분은 아니었는데 왜 어깨를 잡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오래된 습관이 오히려 그 여자분에게는 또 성추행 혐의처럼 예전에 돈을 좀 많이 뺏겼었거든요. 친구들한테. 그 돈을 많이 빌려주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빌려달라는 애들이 많아요.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 돈 없어 이러면 야 뒤져서 나오면 100원당 한 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다 뒤져봐요. 뒤져봐서 근데 진짜로 나오면 혼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습관이 생긴 게 돈을 웬만하면 이제 안 갖고 다니려고 했고 만약에 갖고 다닐 일이 생기면은 양말 속에다 넣거나 뭐 심지어는 속옷 속에다 넣고 다니거나 뭐 이런 식이었죠. 혹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 중에 학폭을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친구에게 뭐 이 말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 그냥 만약에 저를 때리던 애한테 왜 이런 말도 못했을까 싶어요. 만약에 야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네 때문에 나 정말 죽고 싶다. 학교도 나오기 싫어. 나 좀 안 괴롭히면 안 되겠니?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왜 그때 왜 그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 못했을까?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했으면은 조금은 그래도 나아질 수도, 안 때리는 애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거 영상 보고 있는 10대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이 얼마나 나쁜 건지 40대를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이 정도의 트라우마가 있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도움될 것 같은데. 학교폭력 피해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그런 꿈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고요. 학교 폭력을 하는 애들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친구를 장난으로 때린 게 앞으로는 그게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고 가해자 본인한테도 앞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절대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기가 강하다고 그 힘을 친구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괴롭혔던 애들한테 한마디 하자면 용서해줄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창시절 때는 그렇게 꼬붕처럼 강아지처럼 생각하더니 졸업하니까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 했으면은 저는 어떻게 다 풀릴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랑 좋은 관계를 진짜 진정한 친구로 이어가고 싶은 친구는 저랑 소주 한 잔 같이 하면서 사이로 발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너무